오늘의 주제는 이러니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입니다. 잘못된 정보 왜 문제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흉지사 노원점 이승엽 원장입니다. 가산점 김홍재 원장입니다. 원장님들 왜 인터넷 정보나 민간요법은 잘 안 먹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조금 일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가 좋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가 좋다. 우리가 흉터라고 하는 좀 특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상태를 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흉터 치료는 어떤 흉터의 섬유화 정도라든가 개인의 피부 상태 등을 조금 더 하나하나씩 고려해서 좀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광고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과장된 경우들도 많고 뭐든지 하나로서 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런 경우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터는 어떻게 분류하고 각각 무엇이 핵심인가요? 사실 흉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전에 링크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함몰성 흉터예요. 여드름이나 수두 흉터처럼 피부가 움푹 파여서 회복이 필요한 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흉터에서는 조직을 다시 채워주고 콜라겐을 생성해 주는 것이 핵심이겠죠. 두 번째는 과증식성 흉터입니다. 비우성 흉터나 켈로이드 흉터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흉터 부위의 살이 도톰하고 부풀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증식을 좀 억제해주고 장력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색소성 흉터인데요. 흉터가 좀 붉거나 혹은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피부색을 주변과 균일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수술 후 흉터도 있는데요. 이 수술 부위 봉합 자국이나 벌어진 흉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역시 주변 피부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흉터마다 치료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살침은 움푹 파인 함몰성 흉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겠지만 켈로이드성이나 비우성 흉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흉터 특징에 맞는 맞춤형 시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무작정 하나의 방법을 모든 흉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흉터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새살침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살침 같은 경우는 어떤 함몰된 페인 흉터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저희가 모든 흉터를 해결할 수 있다, 혹은 페인 흉터에도 새살침만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재생 약침이라든가 다른 보조 시술들을 병행하는 치료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흉터의 모양이라든가 깊이 등 어떤 특성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보고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3가지 단계라고 말해본다면, 첫째는 정확한 진단이겠죠. 내 흉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꾸준한 생활 교정까지 들어간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흉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흉지사 노원점 이승엽, 가산점 김홍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